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게 일상인 요즘.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고미숙 고전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전 평론가 고미숙입니다. 예,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평론가님의 소개를 좀 덧붙이자면요. 각종 방송과 또 강연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만나고 있고 저술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공부공동체 가미당 운영하고 네네네. 계시는데요. 공부공동체 가미당,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부하는 공동체고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니까 이제 먹고 또 자는 것은 뭐 다 같이 자질 않지만 산책하고 뭐 생활이 펼쳐지는 그러니까 공부와 생활을 일치시키는 그런 식의 이제 네트워크를 오래전에 마련을 해서 지금 그렇게 같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20대 이제 청년 백수에서부터 5, 60대 이제 중년 뭐 이제 그 사회인하고 또 6, 70대까지 이렇게 두루 세대를 망라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세대를 망라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까지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공부 공동체를 만들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40대에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돼서 이제 대학에 가서 이렇게 대학도 공부 공동체잖아요. 네. 일종의. 거기 가서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배우면서 가르치고 이런 이제 생활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교수 진입에 실패하고 그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래서 방향을 바꿨는데 그때 제일 큰 문제가 공부는 평생 할 건데 누구랑 같이 하지 이거였어요. 그리고 공부만 할 수 없잖아요. 공부하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구와 같이 밥을 먹고 누구와 같이 공부를 할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서 수유연구실하고 이제 작은 그 공부방을 마련했는데 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가미당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럼 이 가미당이 운영된 지는 얼마나 된 건가요? 가미당은 10년이고 그 이전에 이제 수유 너머라고 이제 또 지식인 공동체 10년, 그러니까 지금 토탈 20년 된 거죠. 굉장히 장기간 네. 이런 공부 공동체를 네. 운영해 오신 건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이 많은데 늘 재밌어요. 어려워서 재밌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하루에 다 있고, 네. 그러니까 스릴도 있고, 그런데 또 그 아주 활짝 그 뭐랄까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고. 네, 정말 희노애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더 즐겁고 또 삶의 일부가 돼버린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럼 강연해 주실 내용도 가미당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인가요? 네.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을 이제 많이 차단이 되고 또 저도 절제를 해서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저희도 이제 유튜브 그 계정도 있고 그래서 그 온라인에서 했던 인생 특강을 이제 책으로 내게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제 욕망의 방향을 바꿀까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강연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고미숙 평론가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행동으로 뭘 특별히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내면을 향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찰이고 사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이 곧 우주 전체를 이렇게 다 배경으로 둬야 하는 이제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또 깨닫게 해줬어요. 욕망을 본성이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욕망은 단절된 거고 본성은 내가 원래 타고난 건데 우주나 자연과 연결된 거예요. 이런 욕망과 거리를 둬야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끝내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다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다들 좀 막막한 상황인데요. 제가 20세기 이제 중반에 태어나서 지금 이제 60대를 통과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았는데 제가 배운 이제 역사라든가 제 인생에서도 이런 사건은 정말 미중류의 사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냥 처음에는 곧 지나가겠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백신이 뭐 이제 만들어지면 지나가겠지. 그렇게 하다가 벌써 1년 반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무기력, 무감각 뭐 이런 상태에 이제 접어든 느낌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뭐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지만 코로나와 우리가 과연 이제 정말 분리돼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상 깊숙이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뭐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이제 생활의 동선을 줄이고 또 하여튼 이전과는 다른 이제 리듬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수동적으로 살다 보면 이제 당연히 코로나 블루에 걸립니다. 삶의 의욕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행동으로 뭘 특별히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내면을 향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찰이고 사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이전과 이제 다른 방식의 공부, 다른 방식으로 삶의 지도를 그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삶의 비전을 좀 탐구해 봤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좀 지혜가 돼서 이 코로나 터널을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거를 뭐 포괄적으로 인생 특강이라고 붙였는데 사실 크게 말하면 이 욕망과 자유에 대한 비전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일단 인간의 욕망이 이 자연과의 공존을 깨버린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욕망을 계속 이렇게 이제 발산을 시키면 지금 어떻게 넘어간다고 해도 계속 이제 팬데믹이 올 거고 그때 대처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욕망이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을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일상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쪽으로 썼을까?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거는 그러면 우리는 욕망 속에서 태어나니까 욕망을 이렇게 부정과 파괴의 방식이 아닌 어떻게 삶을 정말 행복과 자유로 이끄는 방향으로 쓸 것인가. 이거를 사실 그 이전에도 늘 이제 인문학자나 뭐 다른 이제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게 실감이 잘 안 왔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걸 실감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생기발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비전을 바꿀까?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인생 특강이라는 이제 강의와 이제 책을 쓰게 됐고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큰 어떤 이제 방향이 정해진다고 해도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디테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19는 정말 미중류의 사건이고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이라면 아마 1차 대전, 2차 대전일 건데 그건 굉장히 눈에 드러나고 전 세계인들을 뭐 공포에 떨게 하고 그런데 이제 전쟁을 어떻게 멈출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었는데 지금 우리 21세기잖아요. 21세기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미세한 것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영향력과 파워, 그리고 전 세계인들을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놓을 수가 있다니,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무시무시한 것들을 계속 떠올렸죠. 핵전쟁 아니면 뭐 외계인의 침입, 뭐 아니면 뭐 그 에일리언 같은 뭐 이제 지구 어디서 막 이상한 막 그 유전자 변형이 된 괴물들, 이거를 많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바이러스고 바이러스 중에서도 한 겹으로 된 아주 작은 바이러스. 그러니까 너무 가벼워서 뭐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미세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토록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과 무기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일단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작은 것과 큰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 우주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우주 속에서 보면 너무 작은 존재 같지만 우리 자신이 곧 우주 전체를 이렇게 다 배경으로 둬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곧 우주가 되는 이런 역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고전에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걸 실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 속에 가장 거대한 것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새삼스럽게 느낀 게 내가 지구인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 지구의 상황이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폭발하면 미국이 마치 내 이웃 같고, 또 인도에서 막 폭발하면 그게 막 그냥 이제 실감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국경 속에서 민족 단위로 살다가, 그래서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돼, 우리 동네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우리만 아니면 좀 일단 안심하고 무관심해지는데, 코로나는 정말 뭐 우리가 무사해도 지금 어디선가 막 그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또 깨닫게 해줬어요. 이거는 모든 인류의 성자들이 한 말이거든요.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 뭐 존재와 우주, 뭐 삶과 죽음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고전을 공부하면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좀 뭐 그런가? 그런 거를 이제 실감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구나. 이제 이거를 또 환기하게 됐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다른 삶의 지도를 그려야 되는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인지하게 됐죠. 그래서 그럼 어디서 시작을 할까? 우리가 이제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많이 들은 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었어요. 거리두기. 정말 거리두기는 그냥 들으면 참 까칠한 말이잖아요. 서로 이제 깍쟁이 같이 정말 터치하지 마 이렇게 하고 막 왜 도시나 뭐 저런 뉴욕 뭐 런던 이런 데서나 막 하는 도시인들의 그 좀 세련되지만 얄미운 어떤 매너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일반화가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이제 거리두기는 이제 끝나겠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런데 그럼 이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욕망을 계속 발산하면 괜찮은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재난을 겪은 보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고 문명도 어떤 고난이나 고생을 겪고 나면 거기서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이를 악물고 참고 뭐 극복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배움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배워야 되나? 욕망과의 거리두기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전지구적으로 다 이어져 있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욕망을 이렇게 막 제멋대로 발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욕망을 발산하는 것은 그 연결을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동물하고의 관계를 끊는 거죠. 왜? 동물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오로지 나만 살고 다른 존재는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 이게 바로 단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으킨 게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욕망이었기 때문에 이런 욕망과 거리를 둬야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다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욕망과의 거리두기를 하려면 그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나? 그냥 참으면 되나? 마음을 비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사실 몇 초만 지나면 욕망이 다시 채워져 있죠. 그리고 뭐 이제 훌륭한 멘토들의 얘기를 들으면 막 고개를 끄덕이고 감동을 받지만 돌아서는 순간 바로 식욕이 나를 지배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컴퓨터에 접속하거나 뭐 스마트폰을 드는 순간 나는 막 맹렬하게 쇼핑을 하고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양산하는 주인이 돼 있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탐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뭐 다행인지 행운인지 이제 제가 그 교수가 되지 못하고 고전평론가로 이렇게 제도권 밖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제 전공이나 뭐 저의 전문적 지식이 아닌 제 삶을 위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인류 최고의 고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제 정말 뜻밖의 제가 동의보감이라는 고전을 또 만나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지도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의보감에 관련한 이제 강의나 뭐 책도 그런 활동도 많이 하게 돼서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저에게 용기와 도움을 제가 이제 이 책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욕망과의 거리두기를 하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렇게 욕망이 통제가 안 될까? 이거를 정말 면밀하게 탐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참겠어, 그냥 비우겠어. 그래 오늘부터는 나는 그냥 아주 담백한 음식만 먹을까? 이렇게 해선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보감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욕망을 조율할까를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은 굉장히 이제 두꺼운 고전이에요. 2,5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좀 이제 무섭기는 한데 책을 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좀 처음에 공부할 때는 팔 근육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걸 공부하려면? 이 책을 들고 다니는 거 자체가. 근데 그 책을 들고 다니면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 어린 눈으로 봐요. 그래서 또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커를 제어하려면 동의보감을 갖고 다니면 된다고. 스토킹할 마음이 싹 없어진다 이런 이제 농담도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제 이런 막 유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페이지를 열면 이제 저런 그림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허준이 본 이제 인체 해부도죠.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서양 해부도는 이제 팔등신으로 된 남성의 아주
건장한 약간 청동기 시대 검투사 같은 그런 이제 몸이 이렇게 나오는데 안면이 나오죠. 근데 그걸 보면 약간 이제 굉장히 좀 위축이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아주 편안해집니다. 예, 몸매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예, 요즘 뭐 복근 때문에 아주 청년들이 난리도 아닌데 저는 저런 이제 뱃살이 아주 마음을 참 힐링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측면도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팔다리가 없는 건 저렇게만 돼도 생명 활동이 충분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앉아 있는 자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배가 저렇게 쭈글쭈글한 건 호흡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이제 배꼽 주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은 저렇게 깊고 아주 느긋해야 그래야 이제 오장육부랑 몸의 기혈이 잘 순환한다. 이제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뼈가 나온 거는 저 등뼈를 타고 지금 기가 이렇게 꽁지에서 이제 하체에서 올라가서 뇌까지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주 고도의 그 메커니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디가 특별히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정기신, 기혈이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 이렇게 위에서 아래, 그다음에 좌우 이게 순환이 되면 뭐 장부가 어떤 병이 있더라도 충분히 일상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어떤 부위별로 거기가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엄청 많은 이제 검사를 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전체가 잘 순환이 되는가 이 지점이 없다는 거. 그거를 이제 동의보감이 알려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펴면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이 순환을 하는가? 그게 정기신이거든요. 예, 저 용어만 알아도 동의보감에 훌륭하게 이제 입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람 사이에 정을 주고받다 이거는 아니고요. 우리 몸이 갖는 액체적 진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물이지만 약간 물인 듯 아닌 듯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액체가. 그리고 침도 있고 지금 뭐 우리가 땀 이런 게 전부 액체잖아요. 이것을 일종의 정이라고 하고 신장에서 저걸 만듭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호르몬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신장에서 저것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 이제 남성의 정액, 여성의 생리혈, 그러니까 생명 활동의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정이 잘 활발하게 이렇게 생성이 돼야 성장을 해서 누구를 사랑해서 아이를 낳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활동의 아주 원진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장이 튼튼해야 이렇게 그 몸의 균형도 이제 잡히지만 이제 저 액체적 진료가 머리까지 잘 이제 이렇게 순환이 돼요. 그러면 머리에 생각이 잘 떠올라요. 입에 이렇게 여기도 잘 떠오르면 눈도 잘 보이고 침이 고이니까 목소리가 잘 나오죠. 네. 네. 이게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이거는 지금 무슨 뜻이겠어요? 신장의 정이 고갈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게 막 잘 이렇게 흘러 넘쳐야 누구를 사랑하고 또 깊은 그 우정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저게 나를 행복하고 자유로운 방향으로 이끌 때 에로스의 향연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지나치게 어디에 탐착하고 뭐에 집착하고 늘 막 그 욕망, 그러니까 일종의 성욕이죠. 그거를 막 채우지 못해서 막 안달을 할 때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저것을 내 생명을 자유롭게 하는 대로 쓰는 것이냐, 막 오로지 욕망을 쾌락으로 써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몸에
물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잘 이렇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떠오를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랑 타인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어떤 미움 이런 게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게 심리적인 거랑 바로 연결된다가 동의보감의 이제 의학적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을 내가 지금 탐욕으로 쓰는가, 에로스적으로 쓰는가 이것을 잘 헤아려 봐야 되고 기는 이제 그 엔진인데 엔진은 폐에서 주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 잘 돌아야 이제 그 정이 골고루 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필름이 일단 끊어져 있고 입이 마르고 그다음에 눈이 침침하고 예, 호흡이 지금 뭐 아주 위축되거나 아니면 막 아주 가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엔진이 지금 잘 돌질 않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인간 간의 소통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별로 좋지 않죠. 지금 막 눈 막 충혈돼 있고 막 그냥 밤에 뭘 했는지 느껴지는 그런 그 얼굴을 딱 보면 아 지금 기가 지금 전혀 지금 작동을 안 하네. 그런 사람하고는 일단 대화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관계가 불통이 일어나면 화가 납니다. 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지 않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 오해가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감정 중에 부정적인 감정의 최고봉이 분노거든요. 점점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호흡이 가장 먼저 이제 그 아주 불규칙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빠르거나 늘어지거나 이렇게 돼요. 축 처지거나 아니면 너무 조급하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할지 헉헉댄다고 하나? 그러다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노라는 감정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정의로운 분노도 있고 내가 화가 정말 나야 될 땐 내야 되거든요. 예, 그냥 화를 참는 것은 정말 이 순환에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조절이 안 될 때 그러면 관계는 완전히 불통이 되죠. 그럼 분노 조절 장애가 된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신은 심장에서 주관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중요한 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랑 생리적인 거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 같이 몸에 이렇게 눈에 이렇게 포착되는 거는 정말로 열심히 해요. 예. 예, 특히 이제 돈이라든가 뭐 쇼핑 이런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너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떤 거를 검색을 해야지 막 하는지 뭐 배달 이런 거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정말 한국인은 정말 검색의 달인 배달의 민족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 어떤 사람들 따라올 수가 없는데 문제는 정신의 지도를 찾는 건 되게 좀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심장이 주관하는 건데 우리가 무의식이나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분명히 작동하잖아요. 우리가 정신이 없는 물질로만 살 수 없죠. 그러면 그거는 기계예요. 정신만 있으면 유령이에요. 우리는 정신과 이 생리가 결합된 존재거든요. 이게 잘 결합이 돼야 인간답게 사는 건데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마치 기계나 사물처럼. 그래서 계속 증식하려고 하고. 그런 거를 바로 이제 어리석음, 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닌 거죠. 막 내가 뭐 투자를 해가지고 막 엄청난 돈을 증식했다. 근데 돈은 늘었는데 나는 생명 레벨이 떨어졌어요. 밤에 잠도 못 잘 거고 인간관계도 지금 형편없을 거고 감정을 주고받는 일을 전혀 못 할 테니까. 그럼 무슨 재미로 살죠? 그러면 다시 중독되는 재미로밖에는 못 살아요. 그래서 탐진이 같이 또 이제 항진이 되고 탐진치에 이제 딱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인생의 지도를 잃어버립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너무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과연 21세기가 정말 정말 이 기술 문명에 버금가는 인간의 어떤 지성과 윤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일으킬 정도로 좀 위태로운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일단 보는 거랑 우리 몸을 잘 보면 우리 몸은 단일하게 이렇게 구성돼 있질 않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 몸은 더 몰라요. 왜 감기가 주기적으로 오는지, 그다음에 왜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나는지, 예. 그리고 왜 이런 꿈을 꾸는지, 그리고 말도 내가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화가 뭐냐면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이 얘기를 가족 평생 하십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왜 이럴까요? 내가 하는 말인데 왜 내가 그렇게 투명하게 전달을 못할까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해도 제가 오늘 무슨 얘기할지를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오늘 운에 맡긴다 이러고 사실 옵니다. 늘. 그런데 이 말하고 소리는 우리 존재의 아주 중요한 축이에요. 그래서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계율, 계명에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말에 대한 게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해했어요. 말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뭐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세균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있는지 뭐 너무 많아서 그냥 얘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대요. 우리 존재가 그냥 다 어떻게 보면 벌레들의 온상이에요, 온상.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는 거죠? 그러면 공존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거는 뭐 방송에서는 잘 안 하는 이제 이 똥하고 오줌의 이야기. 우리가 이게 소변 대변이 동의보감의 그 내경평 끝에 나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소변 대변이 없으면 살아있는 신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쁜 여인도 뭐 아무리 멋진 남성들도 다 지금 똥오줌 덩어리예요. 이렇게 투시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런 미모에 현혹되지 마라. 다 자세히 보면 다 그렇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이게 또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계속 나가야죠. 먹었으면 나가야죠. 안 나가면 어떻게 되죠? 이 독성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제 내가 어떤 아주 불쾌한 감정, 미움의 감정을 내가 지금 여기 담았어요. 안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똥오줌이 계속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러면 너무 명료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뭐 용서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 활동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들어온 이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사건들을 빨리 지나가게 해야 돼요. 아주 이거는 필사적인 거예요. 남을 위해서건 나를 희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결론은 우리는 타자들의 네트워크구나. 내가 모르는 거 투성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은 아주 몸과 이 자연의 원리를 굉장히 치밀하게 탐구해서 음양오행과 이런 오장육부의 상생상극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딱 이제 정리 요약할 수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목화토금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사계절이잖아요. 우린 사계절이 흘러가야 살지 사계절 밖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도 사계절에 상응해야 돼요. 대칭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게 간신비패신이고 그 다음에 하루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예. 3시 반에서 9시 반까지는 봄이고 9시 반에서 다시 이제 6시간은 여름이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가을, 그다음에 9시 반부터는 겨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 계절에 맞게 살아야 되듯이 하루도 그 리듬에 맞게 살아야겠죠. 그런가 하면 인생도 청춘에서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네. 인생도 이제 저 가을의 단계에 가면 이제 몸이 가을의 형상으로 바뀝니다. 노년이 되면 겨울이 되고. 예. 그러면 나 청춘에는 청춘답게 살아야 되고, 예. 작년에는 활짝 펴야 되고, 예. 가을이 오면 이제 다 아주 번성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결실을 맺고, 겨울이 오면 이제 씨앗을 일궈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100세 혹은 125세, 동의보감에서는 125세로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한숨을. 그러니까 그 125세가 지금 즐거운 게 아니라 어떻게 살지 이렇게.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우리가 노동, 화폐, 상품 여기에만 매이면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막막하고 아득하기만 합니다. 네. 근데 생명과 우주의 향연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면 저런 인생을 다 한번 살아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청년이 아름다운 만큼 노년은 너무 근사한 그런 계절이거든요. 겨울이 후진 게 아니잖아요. 겨울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게 이제 바로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하나로 맞물려 있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사주명리학이 되는데 사주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운명이라는 것도 바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주 리드미컬한 그 조화와 운동이라는 거. 이게 저는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는 우리가 욕망을 막 발산하는 막 한여름에 막 그냥 막 그 정신없이 내달리는 그런 순간에 이제 우리에게 역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욕망을 계속 발산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본성, 욕망을 본성이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욕망은 단절된 거고 본성은 내가 원래 타고난 건데 우주나 자연과 연결된 거예요. 어떻게 다른 존재들과 연결될까? 이걸 생각하는 게 본성이고 그다음에 화폐를 향해 달려가면 돈은 아주 중요한데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도 돈을 참 좋아하는데 돈을 내가 부리면서 살아야지 돈에 끌려다니고 싶진 않아요. 그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주 굳게 결심을 한 거라 돈을 우리 생명의 레벨을 높이는 쪽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와 증식이 아니라 자유와 순환으로. 그래서 내가 돈을 벌수록 자유로워져야 돼요. 돈이 많으면 내 본성을 더 활짝 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모든 존재와 연결되는 방향. 그래서 내가 생명의 향연을 막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써야지 되지 않을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에티카, 이제 윤리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생명이 무엇일까? 우리는 일단 인간이기 이전에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은 생성과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천지창조, 물론 천지창조 됐으니까 우리가 태어났죠? 그럼 우리도 늘 무언가를 생성하고 창조해야 돼요. 네. 그런데 중독과 이 집착에 끌려 살면 생명이 아니에요. 반생명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을 자연이라고 하는데 자연의 핵심은 뭐냐? 리듬과 운동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속 리듬을 타고 있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네. 멈춰 있으면 너무 이상하죠.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작년에 봄, 여름을 지금 사실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예. 왜냐? 자연은 뭔 흔적을 안 남기기 때문에 흘러갑니다. 작년에 내가 뭐 돈을 떼었어. 이건 기억하지만 그때 날씨 이런 거 기억 못합니다. 작년에 내가 실현당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은 남아있는데 그 절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137억 년 또 이 무한한 시간을 운동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의 삶의 지도도 여기서 나와야죠. 그럼 뭐냐? 삶은 끊임없이 타자와 공감해야 된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년, 노년에 가장 두려운 건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근데 청년기에도 뭐 그렇게 이렇게 활발하게 네트워크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청년기에는 막 그냥 에너지가 뿜어지고 막 연애를 하고 싶고 막 이 가족을 구성하겠다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 힘으로 살지만 이제 갱년기 이후에는 가족은 물이 흩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때 고립과 단절 이게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돈을 늘리려고 하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친구는 안 생깁니다. 예, 절대 그거는 그거를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막 나를 좋아하는 친구와 연인이 생길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감하는 이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오장육부랑 이 생리 전체가 순환을 해서 아까 그 신영장구도에서 보였던 그런 호흡, 그런 리듬을 타는 신체, 상하와 좌우가 아주 자연스럽고도 다이나믹하게 순환하는 이제 그런 몸, 그런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런 공부와 사유를 더 나름대로 이제 더 세밀하게 진전시켜서 제 일상에 이거를 도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게 좋은 하나의 그 힌트거나 그 지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코로나19 시대가 위기가 아니라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나요? 그러니까 욕망을 이제 자유와 공감 순환의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가 이제 오늘 강의의 이제 핵심이라면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그거를 터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읽고 쓴다는 거. 그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여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읽고 쓴다는 것. 또 평론가님의 전문 분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음 주 강연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많으셨습니다.